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삶, 이게 정의가 아닐까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이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문학 속 청렴 이야기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특별히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이 경험하는 이 많은 이슈, 또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판단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인지 그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뷰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 함께 하신 이 두 분께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두 분은 정의로운 사람이신가요? 어떠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의로우실 거고 저는 정의롭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말씀을 정말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뻔뻔스러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정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질문을 던져서 다행이지 누가 저한테 물으면 더 뜨끔해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가 200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과연 답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어렵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준비해온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이제 DK 여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 이름은 디케인데요.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신으로 정의가 훼손된 곳에서 재앙을 내리는 여신.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상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정의의 여신상 눈이 안대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눈이 가려져 있지만, 그런데 다른 어떤 그 정의의 여신상을 보게 되면 안대가 없는 것이 있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그런 여신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과 눈을 가리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하나, 어떤 것이 더 정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될까 하는 것이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의 생각으로는 가리는 게 좀 더 정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심리학자들은 블라인드잖아요. 가린다는 게. 블라인드가 학술 용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첫 번째는 속인다인데, 사실 두 번째는 보면 정의롭지 못하게 될 거를 안 본다, 혹은 공평하게 되지 어려운 것을 안 본다라는 뜻인데, 채점할 때 이름 가리고 채점하면 내가 귀여워하거나 이뻐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니까 좀 더 내용에 충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학 쪽에서는 가린다가 좀 더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언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을 떠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더 많은 팩트를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정의와 팩트와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더 공정성에 근접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주셨던 것 가운데, 채점을 할 때 이 학생의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의 태도를 생각하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고 열심히 참여했는가를 또 떠올린다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점수만 이제 이렇게 필탑고사의 점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가니까 어쩌면 더 적절하고 정당한 평가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봐야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옳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오래된 어떤 정의 이론에서부터 아주 최근의 정의 이론까지를 전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그런 역작이기도 합니다. 27살의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이 마이클 샌델, 이분이 30년 동안 강의했던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던 것인데요. 이 책은 우리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었습니다. 뭐 저도 연구실에 한 권, 제 집에 한 권, 이렇게 두 권이나 그 책꽂이 책자에 꼽혀 있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이지 않습니까? 네, 뭐 소설이 아닌 비소설,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영미권 전체에서 10만 권 정도만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200만 부가 판매된 책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제 옆에 계신 김선욱 교수님께서 이 책을 감수하셨죠. 네. 저도 뭐 전공서적 이후로 가장 또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큼 많은 국민들이 좀 접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강하다. 또 한국은 젊은 민주사회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경제권 가운데 하나가 된 지금 한국인들은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된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가 뭐 경제 성장이나 또 민주주의 정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행위들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국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2010년에 그 책이 번역되어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 이제 심각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소위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대기업으로 몰아주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흘러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1980년, 90년, 2000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건들과 변화의 경험들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정의의 기준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아주 극도로 높아졌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책이 등장해서 바로 사람들의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끌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앞부분에 트롤리를 끄는 그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이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를 놓고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롤리 딜레마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 여기 한번 연결시켜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해볼 분야가 하나 있죠.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자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데 지금 저쪽에 횡단보도에 트롤리 딜레마처럼 똑같이 5명이 혹은 이쪽에 1명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5명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1명을 그리고 희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AI 자율주행 자동차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운전자 스스로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고한 시민 여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 것이냐의 판단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그것을 결국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중심으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의 문제가 결국은 소유의 문제로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환원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된 그 예를 저도 영화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Eye in the Sky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이 쫓던 테러 용의자들이 자살폭탄 테러 계획이 있었는데 드론을 통해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이 테러범 사살 작전이 펼쳐지게 되고 이제 드론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드론 조종사가 발사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갈등이 펼쳐지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심리학자들도 버튼 누르니까 직접 총으로 쏜 게 아니라서 덜 하지 않을까 죄책감이라고 했는데요.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정의에 관련된 판단이 그 순간의 옳고 그름을 또 바로 판단하기 어렵죠. 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책을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황경식 교수님이 잘 정리하고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먼저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한 권의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책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행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부패시키는 바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2주 넘게 인터넷 등에 떠돌면서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뒤에 동선을 속여서 당국이 GPS 조회를 통해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는 데 사흘이나 허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확진자는 자기의 행적을 감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그 전파되는 경로를 숨겨버리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른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거짓말 또는 뭔가 진실을 숨기는 것,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운영이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막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중요한 코로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한 분 나오시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되는가.
다 공개하자.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수가 있냐. 사생활 침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능동적이지만 동선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은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토론하는 데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완벽한 정의라는 것은 누구도 내릴 수 없다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또 생각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나누고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의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서로 나눌수록 정의에 최대한 근접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께서 너무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거기에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진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적게 하고 정직한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정직한 훈련을 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우리의 교육 가운데서 또 토론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의란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